정의롭고 품격 있는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승입니다. 격주 수요일 오후 2시는 국민의힘, 여기 전을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잘 몰라요. 직접 여쭤보도록 네, 송영훈 대변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전자가 안 붙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네. 그래서 제가 애매하게 전 이렇게 쓰고 물음표를 하나 붙여놨다. 전? 이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순이 되는 거예요? 향후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결정이 되면 네. 비대위원장 하실 분이 정해지면 저희 당의 전국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당대표 권한대행 이제 임명장을 찍으면 그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대변인을 인선을 하겠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당분간은 전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 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요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12월 16일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의하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출 146일 만이고요. 당대표 취임 100일을 기념한 지는 한 달 반 만의 일입니다. 당대표가 되었을 때는 사실 선출이었죠. 그렇죠. 당신과 민심의 63%라고 하는 그렇죠.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근데 이제 당대표를 내려놓을 때는 퇴출이었습니다. 퇴출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쫓겨났는데 네. 146일 한 1460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워낙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맞아요. 지금 벌써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명태균 사건으로 당이 압수수색을 당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여기서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게 벌써 까마득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더 압도적인 사건들이 덮고 해서 뭐 명태균 이전에 저 변화와 쇄신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대통령의 어떤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한을 못 박아서 가시적으로 이끌어내고 또 그 이전에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 과정에서 또 대통령과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고 네. 그런 것들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너무 다사다난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이슈들도 많았죠. 빅 이벤트들도 많았는데 일단은 총선 이후에 이제 당대표 되셨으니까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올라오신 이후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 한동훈의 여정이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전당대회 하시고 보궐선거, 총선 다 선거만 해도 한 3번 정도 진행을 하셨고 게다가 계엄과 탄핵까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일단 146일 동안의 여정, 소회, 평가부터 좀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압축적인 경험을 했던 금년 한 해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에는 압축 성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원래 여당 대표는요, 그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특히나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여당 대표는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은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그 공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공천을 받기 위한 어떤 후보들의 처절한 노력이 어떠한 과정으로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한 120일 정도 되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은 정보가 집중되는 그런 자리가 여당 대표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한 당정 관계로 인해서 다른 당에서 있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당 대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진짜 몇이나 될까?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당이죠. 네. 예, 그런 데다가 이제 총선을 마치고 다시 이제 석 달 뒤에 당대표로 컴백을 했는데 사실 전당대회 과정도 유별났고. 그렇죠. 무슨 이모부 그다음에 또 과거에 20년 동안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동원한 네거티브가 있었고 그중에는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가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는데 답문을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유치 뽕짝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 시즌 1, 2, 3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기만 해봐라.
21% 차이로 이겨놨더니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나오고 네.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김옥균 프로젝트 외전을 기어이 찍은 지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경험이 되고 근육이 되고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요. 근육은 원래 찢어져야지 커지잖아요. 그런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주변의 조언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있는 분이고요. 아, 그래요? 제가 대변인으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아, 그래요? 예, 조언에 대한 수용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만 잠깐 여기서 격가지로 빠져서 예를 들어드리면 네. 원래 한동훈 대표가 말이 굉장히 빨라요. 좀 굉장히 그런 편이 있죠. 예. 많이 빨랐어요 처음에는. 네. 그랬는데 그 현장 기자들이 이 백브리핑 할 때 말이 너무 빨라서 어렵다는 좀 하소연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을 좀 천천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과거 영상하고 최근 영상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확연하게 느껴지는데요. 말하는 속도가 확실히 좀 느려졌어요. 그건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즈도 적절하게 두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언을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하고 상당히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또 더 많이 바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그렇게 조언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의 경험이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음에 그 국민 앞에 다시 등장할 때는 훨씬 더 발전된 성장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투만큼 혹은 말의 뭐 빠르기, 강약 이런 건 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딱 듣고 수용하고 이렇게 바꿔 나가고 개선했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댓글을 주시고 계시는데 변호사님하고 대표님 같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슈퍼챗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